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1월달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로 떠올려보면 이번 1월달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금리 인상 이슈도 있을 것이고, 또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등등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되지 못하겠죠. 자, 그런데 조만간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그 때문에 주가가 작년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척하다 다시 빠지고, 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연초 효과 없이 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세워볼 것인지 거기에 따른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영상과 눈으로 지표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스스로 방향성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산업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주가의 방향성을 잡을 때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정말로 기준금리가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외 변수, 기업들의 실적, 다양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데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기준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인 이슈는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제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지금 보시는 것이 20년간의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인데 실제로 코스피 지수와 대입을 해보세요. 정말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기준금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약간의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주가에 연관성이 있는지 다양한 관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는 단기적 영향이 미칠 것이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점 있죠? 이때도 금리를 수차례 인상을 했었는데 최초로 인상했을 때 그 첫 번째, 그때만 주가에 큰 변동성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금리 인상, 이 시점만 잘 넘기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연준에서 올해 4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상, 이 시점만 잘 넘겨보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기업의 실적,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바로 수출 통계가 되겠죠.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방향성과 같은 궤적을 보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월달에 수출 성적이 나왔어요. 1월 전체는 아니고 1월 20일까지인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또 수입도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도 증가했고, 하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보다 수출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결국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완제품의 수입도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중간재, 자동차나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완성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특정 국가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중간재 수입도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수입보다는 수출, 이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는데 날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바로 직전 한 달까지의 차트예요. 파란색이 지금 수출 금액이고 주황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런데 21년간의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 코스피 지수는 수출 금액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한다, 그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바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는지, 저는 그게 더 좋지 못한 재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장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마찬가지로 기술주와 성장주의 하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일시적일 뿐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한두 달 통계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통계 자료는 21년간의 차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양호한 수출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기업들의 둔화되는 실적보다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모두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이 훨씬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2020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수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출도 증가할 것이고 또 기업의 실적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주식의 가장 본질은 기업의 이익이다. 그걸 먼저 이해해 보시고요. 조금은 본질을 벗어나는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신경은 쓰이겠지만 너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1년간의 데이터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 FMCA에서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에 나올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정말 시장 예상대로 3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저는 그 시점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기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삼성 SDI 저평가가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국내 시장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평가가 적정 가치까지 인정받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에너지솔루션이 국내에서 상장한 뒤에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2위로 올라서고 또 시총이 120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삼성 SDI도 많은 참여자들의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비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급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청약이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정말 적정 가치의 시가총액을 부여받게 된다면 저는 삼성 SDI도 그에 맞게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의 차트를 보시면 1월달 제가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흐름인지는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삼성 SDI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11월 말과 12월 이때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충분히 수급이 다 빠져나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2차전지 관련주,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27일이죠. 이때 에너지 솔루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이 시점을 변곡점으로서 같이 체크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2021년에 배터리 사업부의 성장이 10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주가를 보시면 작년 1월 오히려 주가가 그때보다 더 못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금리 인상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 이슈가 지나갈 타이밍이 되게 된다면 주가도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성장성이죠. 제가 얼마 전에 2차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50%였나요? 그리고 나머지 국내 기업들도 100% 이상의 성장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참조해서 내가 홀딩할지 조금 더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잠시 물러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금리 인상, 비록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찰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2015년도 말에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지수가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죠. 지금 차트를 보면 이 시점 어딘가 될 텐데 이렇게 보면 찰나의 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하락, 경제 악화로 인한 지수의 하락은 아닌 만큼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은 있을 것이고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예요. 21년간의 데이터. 자, 그렇지만 최근 구간에 정말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하죠. 부디 다음 주 FMC 회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때가 조금은 완만하게 지나가서 다시 한번 설날 이후부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